당제 8차 대비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 속에서 생산과 경영 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세우고 뚜렷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이 올해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10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단위들은 국가적으로 생산물의 많은 양을 맡아 보장하면서도 공업 총생산액과 종업원 1인당 생산액, 평균 노동 보수 수준이 높은 기업체들, 그리고 지난해 인민경제 계획을 초과 수행한 기업체들, 또 자치의 힘으로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제품의 질을 높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기업체들입니다. 그 단위들 중에 하나인 나래 토자기 공장을 오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과 7명의 종업원들로 7가지의 곤제품 생산으로 첫걸음을 뗀 공장은 곤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 위한 투쟁을 벌여 오늘은 위생자기를 비롯한 곤제품 생산의 국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공장,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이 필요한 각종 위생자기들을 원만히 보장하는 힘있는 곤제 생산 기지로 일떠섰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제품의 종류만 해도 33종에 70여 가지에 달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도 생산 초기에 비해 35배로 상승됐다고 합니다. 우리 공장이 오늘같이 이렇게 생산 장성의 비결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지배인 동지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몸소 보아주신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식의 위생자기들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위생자기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식의 위생자기들을 꽝꽝 생산하여 건설의 국산화에 이바지하자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곤제품 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고리를 생산자 대중의 정신력 분발, 대중적 기술 혁신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현재 지배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갓 입직한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기술혁신 과제 수첩을 항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혁신 과제 수첩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생산을 진행하는 과정에 생산량을 누릴 수 있는 방도라던가 아니면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도 또는 제품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도 같은 것을 적어놓는 수첩입니다. 이 수첩에 자기가 생산하는 과정에 제기된 걸 적었다가 그다음 공장에서 조직 진행하는 기술혁신 발표회 그런 때 그런 걸 발표해서 그게 우위를 가지는 기술혁신이라고 할 때는 공장 생산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평균 150여 건의 발명과 기술혁신, 창의 고안이 제품의 질 제거와 새 제품 개발에 이바지됐으며 이것은 단위 발전을 힘있게 견인하는 기본 고리로 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한 해에 평균 4가지 이상의 새 제품 개발과 30여 개의 설비 개조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 10여 명의 종업원들이 10건의 발명 증서와 특허권 증서, 2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도입증을 수여받았습니다. 대건설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정전 말하자면 생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2배로 늘어나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당 생산량을 기술혁신을 넣고자 해가지고 단위 시간 동안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혁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지금 단번에 1.6배로 올랐습니다. 해보면서 이렇게 재미를 느끼고 대누나하는 걸 신심을 가지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역할에 많이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과학기술의 앞체를 밀고 나가는 일꾼들의 일본세입니다. 박성민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꾼들은 자신이 직접 모형공이 되고 새 제품 도안과 설계가가 돼서 종업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새 기술 도입에 빈 구석도 메꾸어주고 새로운 착상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혁신 사업에서 일꾼들이 내놓은 창의고안 건수는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꾼들의 실천적 모범은 과학기술 열풍을 일깨했고 매 종업원들이 한 해에 1건 이상의 창의 고안을 생산에 도입하는 것이 이 공장의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업원들이 기술혁신을 항시적으로 주선으로 틀어지고 일해 나가야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장 일꾼들의 기술적인 역할과 함께
과학기술을 단위 발전의 생명으로 들어진 결과 최근 5년간에만도 해마다 120% 이상의 생산 장성을 이룩하고 있으며 이후로 생산품들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되고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당정책 관철을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이약하게 투쟁해 나갈 때 생산과 경영 활동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나래 도자기 공장의 경험은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일 기자회견에서 3차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일본을 규탄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에 1만 5,600톤의 핵오염수를 방류해서 오염 위험을 전 세계의 공공연히 전가하고 있다고 단죄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주장하는 안전하고 투명한 해양 방류 계획이 설득력이 없으며 일본은 마땅히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우려를 똑바로 보고 리 관련 측들, 특히 주변 나라들과 충분한 협상을 진행하며 책임적인 방식으로 핵오염수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가 마땅히 이를 위해서 자기의 응당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일본은 이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만회할 수 없는 후과가 초래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일 현재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 만행으로 인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가 9,061명에 달했습니다.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사망자들 중 6,000명 이상이 어린이와 여성들이며 부상자 수는 3만 2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만도 이스라엘군은 15차례의 공격을 가해서 256명을 살해하고 수백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가자지대에 대한 공격이 개시된 이래 이스라엘군은 이 지역에 1만여 개의 폭탄을 투하했으며 그 량은 2만 5천 톤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평방킬로미터당 약 70톤의 폭탄을 떨군 것과 같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이란 이슬람교 혁명 지도자 세이드 알리 카메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원유 및 식료품 수출을 중지하고 가자지대에 대한 폭격 중지를 요구할 것을 이슬람교 나라들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자지대에 대한 폭격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유태복고주의 정권에 대한 원유 및 식료품 수출은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팔레스티나인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들의 공범자라고 그는 단죄했습니다. 얼마 전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가 세계 농업 생산과 식량 안전에 미친 재해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재해 발생 건수는 지난 세기 70년대에 해마다 약 100건이었지만 최근의 20년 동안에는 매해 약 400건으로 늘어났으며 재해의 세기와 복잡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해마다 재해로 인해서 년간 세계 농업 총생산액의 5%에 해당한 양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농업에 미치는 재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며 농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요 방도로 제기했습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후유증 환자의 피속 물질에서 특정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 후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들 속에서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의 양이 저하되는데 이것이 건태감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 밖의 증상도 면역세포와 호르몬의 량이 불안정해지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는 장강류역에서 발생해서 북부 지역을 지나간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렸습니다.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서해안과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5m 이상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국적으로 평균 70mm의 강수량이 관측됐는데 더별로 보면 자강도와 량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평균 50mm 이상으로서 가을철 치고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황해남도의 평균 강수량은 100mm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였고 낮 최고기온은 14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낮았습니다. 오늘 밤 동서해안과 중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은 동해안의 여러 지역과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 지역들에서 센바람 주의경보는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밤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내일은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예견되므로 건설 부문과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함경남도의 대부분 지역과 함경북도 남부 지역,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평안북도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북부 내륙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에서는 눈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황해북도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함경북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황해남도와 개성시, 사리본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려가고 찬바람이 불면서 모레 아침까지 날씨가 춥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들어와 처음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정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데 맞게 사람들 속에서는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거나 만성 질병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8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홍원지방으로서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아침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아침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아침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소풍이 초당 최고 20m 정도까지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3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최고 5m 정도까지로 높을 것이 예견되므로 중급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북소풍이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3m 정도까지 높을 것이 예견되므로 주의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고 조선 소해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매우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최고 10m 정도까지, 조선 소해에서도 남동풍이 초당 최고 10m 정도까지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그리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일과 9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8일에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9일에는 북부 내륙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0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8일과 10일에 평년보다 낮아지어 날씨는 차겠고 9일에는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